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잊혀질 수 없는 무서운 이야기이다. 그 당시 나는 인적이 드문 외지에서 살고 있었고 살던 곳에는 인근 지역 사람들이라면 말만 하면 알만한 정말 유명한 흉가는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당시 우리 지역군에서 처음으로 지은 아파트가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도로가 길 옆으로는 허름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 흉가가 되고 방치되어 있던 그 집은 예전에 무당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벌전을 받아 그 집에서 미스테리하게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야 하는 비방, 곧 방수를 쓰면 신이 분노하여 벌전을 준다고 한다. 무당 부부는 그렇게 벌을 받아 죽은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에서는 정말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었다. 무당은 한창 이름을 날렸던 1970년대 후반에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세를 탔었고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신도들에게 큰 대가를 받고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이게 된다. 그것은 바로 고객들에게 비밀리에 사주를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굿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벌전을 받게 된 것이었다. 부인인 무속인은 의뢰를 받고 뒷산에서 퇴마의식을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행하던 중 옷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그대로 타 죽게 된다. 하지만 의문인 것은 구판을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과 악사들은 모두들 이 무당이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태도. 그러한 상황을 모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 할 일들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파는 마무리가 됐고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무당은 변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죽은 뒤였다. 하지만 남편 무당은 달콤한 재물 맛을 본 뒤라 그러한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남편인 박수 무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뢰를 받고 저주하는 의식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신병이 온 사람이 박수 무당을 찾아왔고 그 사람에게 내린 곳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어찌된 영문인지 작두에서 쓰러지며 그대로 작두날에 머리가 잘리게 되고 박수 무당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만다. 그렇게 무당 부부는 벌을 받고 둘 다 처참하게 죽고 부부가 살던 집은 한동안 비어지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죽은 무당 부부가 살던 집으로 한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된다. 이사를 온 부부는 30대 부부였고 슬아의 자식이 2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사 온 지 얼마 후 집에는 강도가 들었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던 남자는 강도에게 목을 찔려 사망을 하게 되고 만다. 남자는 경동맥이 절단이 되며 입하고 목에서 선혈들이 끊임없이 흘러부어근 이미 피바 다인 상태였고 모가지도 깊게 자상을 입어 거진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한다. 강도는 자신의 존재를 들켰기에 숨어있던 아이들 2명도 찾아내서 옥졸라 살해하고 만다. 참변을 당하던 그 순간 밖으로 도망을 쳤던 애 엄마 또한 머지않아 뒤쫓아간 강도에게 발각이 되며 칼로 난자당하고 무성한 숲을 쪼개다 사체를 유기한 후 강도살인마는 달아나게 되고 만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사건에 대해서 쉬쉬하며 지내게 된다. 그 후로는 그 집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 역시 그 집이 포함된 구역이 재개발 건설지로 선정이 되며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 문제의 집을 철거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인부들 또한 사고를 당하여 반신불수가 된 자들부터 여럿이 죽어나가고 하다 보니 결국엔 그 집만 빼고 주위로 아파트를 짓게 된다. 아파트가 완공이 됐음에도 그 집은 오게티처럼 아파트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2년간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어떤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된다. 이사를 온 부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지 사람이었다고 한다. 새로 이사를 온 부부는 40대 중반 정도였고 70대의 할아버지와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외동아들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이사 온 후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자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마치 모의 시기라도 한 듯 손자의 옷가지와 교복을 입고 돌아다녔고 심지어 며느리의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여장을 한 채로 거리를 나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대기 일쑤였고 몇몇 사람들은 귀신에 쓰여 저런 거라고까지 서슴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제는 금술이 좋은 편이었던 부부는 어느 날부턴지 서로 간에 괜한 트집을 잡아대며 싸우고 가정 불화가 날로 심해져 가게 된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얼마 후 정교에서 항상 손에 꼽히며 우수한 성적을 내던 모범생 아들 또한 돌변하며 불량한 학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만다. 그런 모범생이었던 아들은 특이한 습관이 생겼는데 목을 자꾸 매만지기를 반복했고 실실 웃다가 갑자기 울고 하기를 반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차 폭력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이유 없이 학교에서 키우던 닭이나 작은 동물들을 재미 삼아 죽이고 있다고 한다. 동네에서는 이미 그 가정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소문이 날 대로 난 상황이었고 심각한지라 혹시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말들이 나돌기 시작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평범하고 무난했던 가족들이 문제의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갑자기 이상해졌으니 점점 무너져가며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가정을 측은한 마음이 들어 동네 이장님이 그 집 아주머니에게 전에 일어났었던 끔찍했던 일들과 그 집이 현재도 남아있게 된 내막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게 된다. 이장님은 그 집에서 비극이 다시 한번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던가 스님이라도 불러 안 좋은 길을 누르라고 조언을 해주게 된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였던 그 부부는 그러한 말들을 무시하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만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러 심각하게 싸움을 하던 부부는 남편이 삶에 회의감이 들며 커다란 분노를 못 이기고 급기야 일가족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분노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울분을 토하며 자신도 뒷산으로 가 나무에 목을 매달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다. 이번에도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니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입을 모어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을 하게 됐고 그 후로 문제의 집에서는 사람이 아예 살지 않게 됐다. 아니, 살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근처의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점점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것도 한 달도 채 안 되어 사람이 꼭 한 명씩 죽어나가 장사를 치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움에 옹성거렸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한 마을이장은 용한 무속인을 불러 굿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굿을 진행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눈을 희번덕 뜨며 가물어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을 가만 놔두지 않는 자들은 시족을 멸할 것이다. 라고 무섭게 말을 하고 피를 토하며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얼마 후 제정신이 든 무속인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도망가 버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만신인 나의 친척 할머니께서는 그곳은 벌점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가 서려 있는 곳이니 우리 가족에게 절대 그 동네는 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무속인이 굿을 한 뒤로 그전처럼 죽어나가는 사람은 멈췄지만 아직도 그곳에 그 집은 무서운 흉가로 방치되어 있다. 군청에서도 그곳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용역업체에게 오더를 내려 문제의 집을 철거하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때마다 인부들이 사고로 죽어나가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변을 당했다고 한다. 정말로 무당 부부가 악기가 되어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